여러분들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 투자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갈수록 이 섭외력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현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조금 어색하더라도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상반기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이 하반기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쭐 텐데요. 최근 3,200까지 신고가를 쓰고 있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는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요즘에는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약간 네. 불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해 초까지 사실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 뭐 부동산, 뭐 원자재, 심지어는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가격이 오르는 그런 랠리를 보여왔던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네, 시장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는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던 것처럼 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쵸. 거기에 동력은 뭐 통화 당국이나 네. 정부의 뭐 정책 지원 이런 게 가장 우선했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 효과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네.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식시장에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년보다는 올해 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내년은 잘 모르겠다는 나 잘 거죠. 모르겠다. 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아, 네. 그렇다면 이게 긍정적으로 이 네. 앞으로 하반기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시장을 이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네. 통화 당국이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었는데 네.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런 정책에서의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지원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들이 아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뭔가 관찰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더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이번에 1분기 저희가 GDP 증가를 보게 되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어떤 숫자인가요? 뭐 6.4%가 나왔고 그리고 6.4%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와.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무려 80% 이상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전망했던 수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와. 굉장히 좋은 거죠. 야, 80% 이상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일 수 있는데 네. 미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난해 코로나 위기를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이런 걸로 빨리 벗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통화 당국의 긴축 전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당분간은 이 경기가 회복되는 강도하고 네. 그 다음에 긴축으로 전환됐을 때의 부정적인 효과하고 여기 관해서의 뭔가 힘겨루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GDP 뭐 6.4% 뭐 미국 네.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기록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왜 증시는 오히려 네. 이렇게 약간 침체될 거다.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네. 들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부나 통화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그런 이 통화당국이나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경기나 기업 실적의 정점이 과연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분기 뭐 실적들이 나오고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증가율이 1.6%가 나왔어요.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거고. 상회했군요. 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연간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도 3%대 초반 이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1분기 지표가 나온 다음에는 네. 3%대 후반, 뭐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4% 이상의 연간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센터장님께서는 지금을 약간 실적 장세로 네. 보고 계신데 네네. 그렇다면 그 정점 네.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었죠. 정점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업들의 실적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포스코, LG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는데 네. 대부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에 맞춰서 네.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정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천둥번개가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에 하늘도 놀란 것 같습니다. 너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이 리서치 센터에서 이 발표한 리포트를 네. 제가 많이는 못 보고 이제 타이틀만 살짝 봤는데 네. 코스피가 3,63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3,630포인트면 네. 지금 현 지수랑 비교해 보게 되면 네. 한 15%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말 좋아져야 되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국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기준도 네. 조금은 과거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국내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네. 보통 PER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의 이 적정 과거 PER은 얼마였을까라고 본다면 네. 보통 10배에서 11배 정도 사이를 받고 있었던 게 과거의 모습이었고 오. 3,600포인트 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PER이 그때보다 좀 높아진 14배에서 15배 정도까지도 받아야지만 네. 가능한 수치다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물론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흔히 그 시장에 필요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요구 수익률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낮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업들, 특히 코스피의 주요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식으로 미래 성장 산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지금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씩 선진 시장으로의 릴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네. 3,630. 나중에 이 방송을 다시 보셨을 때, 역시 네. 센터장님 말이 맞았어라는 때가 올 것 같은데요. 빠른 시간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국내 네. 시장이 BBIG라고 네. 그러죠. 이 네. 배터리, 바이오, 뭐 인터넷, 뭐 게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이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화학이나 철강 같이 경기 민감주들 네. 친구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증시를 좀 이끌 이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네, 질문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시는데요. 저희가 저희의 자료를 보시는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오. 그래야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컨셉을 저희가 제시를 드리는데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네. 피해 상승이라는 컨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뉴 스토리. 뉴 스토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세 가지 컨셉을 잡고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주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12개 종목을 제시를 드리는데 종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대신증권 또 유튜브 채널인 종목 탐구 생활에서 한 종목씩 또 아마 탐구 생활. 이제 언급할 내용 뭐 사항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네. 주로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종목하니까 이 예수님이 12제자 같은 느낌이 아, 네. 정의부대 그런 네.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컨셉을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할 텐데 먼저 네. 피해 상승. 네. 이 피해 상승이 뭘까요? P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네. 가격 지표의 상승, 프라이스? 프라이스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은 가격 지표는 이제 매출을 이루는 Q 물량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의 외형이 커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익성 개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항상 이 피해 상승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을 항상 견인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해 상승, 프라이스의 상승, 네. 가격의 상승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뉴 스토리는 뭘까요? 네, 뉴 스토리는 새로운 이야기?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네. 우리나라의 산업에 그리고 증시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뭐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네. 뭐 반도체 산업 혹은 2차 전지, 2차 전지. 인터넷, 뭐 앞으로 이제 항공 우주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네. 뭐 구조적 성장주의 컨셉 기업들인데 네.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어쨌든 이런 구조적 성장이라는 의미는 주식시장에서도 국가의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네. 뉴스토리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뉴 스토리, 뭔가 미래, 네, 퓨처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컨셉.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거 약간 느낌이 네, 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걸까요? 네.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경제 생활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들 중에서 회복이 가장 빠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다 묶어서 저희는 비정상의 정상화 컨셉 안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종들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일단 화장품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아시다시피 화장품 업종은 네. 중국인 입국자가 가장 많았던 뭐 2014년, 맞아요. 15년 혹은 면세 채널을 통해서 성장이 나타났던 그런 2017년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은 이제 회복될 거라 보는 거고요.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그 K뷰티의 이 K뷰티. 입지는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되게 어색하게. 코로나 네. 이후에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화장품 외에도 유통도 저희가 당연히 봐야 되는데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종 같은 네.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봉쇄되고 외부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흔히 얘기하는 보복 소비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고요. 네.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백화점이던 대형마트던 네. 이런 업종들이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야, 그럼 화장품 유통이 약간 이쪽 이 비정상화의 네. 정상화에서 대표적인 소비 기업들. 소비, 네. 보복 소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증시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네. 흐름을 또 이어간다는 전망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 컨셉에서 이 세 네. 가지 범주에서 어디에 좀 집중을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저희는 이 세 가지 컨셉들이 모두 다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같은 시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시차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가 뉴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성장주 관련된 기업들의 성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금리도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좋았던 이런 성장주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토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에는 항상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투자의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 시점은 사실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피해 상승. 피해 상승. 네, 거기에는 저희가 보는 거는 음식료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융 업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택배 단가에도 인상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피해 상승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핫한 뭐 철강, 화학 같은 대표적인 인플레 수혜 기업들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좋지만 아직 덜 올랐던 저희가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음식료 쪽이나 금융 쪽이나 뭐 택배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 보는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비정상의 정상이라고 언급했던 뭐 유통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소비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센터장님의 결론은 셋 다 봐야 된다. 네, 그렇네요. 네. 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이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 한번 네. 알아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투자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당연히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어렵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당연히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만 때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여유 있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정보나 뉴스 등을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고 채널들도 다양해졌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잡으셔서 항상 투자에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하반기에 좋을 수 있는 컨셉, 투자 컨셉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탑픽으로 제가 추천한 12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대신증권 유튜브 채널의 다른 코너인 종목 탐구 생활을 통해서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채널을, 그 코너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센터장님이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홍보까지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정현주 센터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홍보까지 도맡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여기까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하셨죠?